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가지고 싶은 것들이 생겨 무언가를 계속 구매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분들은 오히려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를 얻게 되면 그 다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런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는 더 풍족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리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점점 깨닫게 됩니다. 버리면 오히려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며 소유하려는 것보다 하나씩 비워가는 삶이 더 좋다는 것을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언가를 비워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이 아닌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 어떤 것들을 비워내야 할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버려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에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들이 1가지 이상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쓰는 물건들을 제때 버리지 않는다면 먼지만 쌓여 청소할 거리만 늘어나게 됩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물건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일단 놔두면 나중에 언젠간 쓰게 될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으니 아까워서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나중에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99%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공간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이는 물건들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것을 알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한 알뜰함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나 유통기한이 지난 방향제, 온갖 세균이 가득한 오래된 칫솔 등과 같은 물건들은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건을 잘 치우지 않게 되면 온갖 세균과 벌레들이 거기서 서식할 것입니다. 또한 신발을 너무 오래 신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낡은 신발은 오히려 우리의 관절을 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더 빨리 닳아버리기 때문에 신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과 관절에 연관된 부분들은 특히나 신경 써서 버리거나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래도 불필요한 물건들이 집에 그리 많지 않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간혹 물건을 집에 쓰레기처럼 쌓아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뉴스에서도 이것이 이슈가 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는 저장 강박증이라고 부릅니다. 저장 강박증이란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일종의 강박장애입니다. 이런 저장 강박증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입니다. 다음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공한 저장 강박증의 주요 증상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특정한 주제나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물건을 저장한다. 둘째, 쌓여있는 물건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셋째, 물건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한다. 넷째,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지만 버릴 경우 불쾌한 기분이 든다. 다섯째, 유통기한이 지나 상한 음식임을 확인했음에도 버리지 못한다. 여섯째, 사소하고 작은 물건,
쓰레기에도 가치를 부여한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이 중에 대부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저장 강박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저장 강박증이 생기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저장 강박 증상과 저장 강박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장 강박 증상은 치매나 기질성 뇌손상, 우울 장애 같은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저장 강박 증상을 보이더라도 모두가 저장 강박증인 것은 아닙니다. 저장 강박증은 정신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치이는 인간관계보다는 한결같고 변함없는 물건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물건을 의인화하기까지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도 애착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장 강박증의 지인을 두고 있는 어느 한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는 어머님과 같이 사시는데 집안의 냉장고 4대의 김치가 다 쉬어빠지고 장롱에 물건이 넘쳐나는데도 또 장롱을 주워 가져다 놓으시고 그 장롱이 방을 다 차지해 심지어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 쓰는 가구, 수십 년도 넘어 제 기능도 안 되는 걸 모아 밥통만 5개, 베란다는 발 디딜 곳이 없어서 쓰레기 전쟁만 11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는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버리면 엄마가 또 주워오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간혹 이런 저장 강박이 있으신 분들에게 봉사자들이 와서 대신 치워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해외에서도 결과가 안 좋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신이 직접 치우게 유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치워주기만 한다면 1년도 안 돼 똑같이 집에 물건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저장 강박증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박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물건을 시간차를 두고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1년에 하루 이틀 정도는 물건을 버리는 날을 딱 정해서 그때 1년 동안 쓰지 않는 물건을 전부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새 것을 살 때마다 이전에 사용했던 물건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나 비싼 돈 주고 산 물건들은 쓰지 않더라도 버리기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국 버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사진 같은 것들도 중요한 사진만 남겨두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버리는 것도 결국에는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두 번째는 지난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과거에 겪은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중 가족이나 친지들이 준 상처는 치유가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을 용서해 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예 안 보고 살아도 생각나는 것이 과거의 일인데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괴로우실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은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50년 가까이 지옥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다른 자식에게만 유산 상속하고 이제껏 부려먹은 자신에게는 눈치 보는 것을 보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드리고 인연을 완전히 멀리한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안 보게 되면 상처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감정이 누그러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상처 준 사람과 계속 옆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수시로 상처받은 기억을 못 버리고 또 꺼내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속으로는 천불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 아닌 부모 형제들이 마음의 상처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도 만약에 뻔뻔하게 행동을 한다면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함부로 용서하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원망과 후회가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되도록 원망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70의 나이에도 아직 버리지 못하는 한 맺힌 사연을 누덕누덕 달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아예 상처를 없애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최대한 그것에서 멀어지게끔 하려는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최고의 복수는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무시하고 나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고 나 잘 사는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워해봤자 내 마음만 힘들고 현재에 감사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집중해서 내가 잘나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면 그릇도 커져 웬만한 건 용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황혼의 나이가 될수록 주변 정리도 필요하고 화해와 용서로 품어주는 인간관계 정리를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감히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가 너무 힘들다면 그냥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한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과거의 아픔 기억 다 버리고 현재의 기쁨 추억만 간직하며 멋진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세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아마 지겹도록 들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음흉한 사람, 기본적인 도덕을 모르는 사람 등 나를 힘들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롭다는 이유로, 오래됐다는 이유로 인연을 잘 정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소중한 돈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이미 이런 주변 사람들을 정리한 분들은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인생과 취미에 집중을 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끊을 때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홀가분하고 아쉬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정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그 상대방과 만나는 횟수를 차차 줄여나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만 만나고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건 괜찮다는 느낌이 들면 굳이 정리는 하지 말고 지금처럼 가끔만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만남을 미루다가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인연을 한 번에 정리하기보다는
차차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면서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면 관계를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을 둔 분들은 계속 관계를 이어가지도 끊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다가 내가 몸이라도 안 좋아지면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원망과 증오의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상대가 변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 중 하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한 인연을 멀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예 관계를 끊진 않아도 최대한 안 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가족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잃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족을 멀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오래된 친구,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글 3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엔 친오빠를 버렸고 10년 전에는 40년 지기 친구, 2년 전엔 폭력의 바람으로 석석이던 남편, 작년에는 40년 된 오랜 친구 1명을 버렸습니다. 믿는 도끼에 늘 상처받고 뒤통수 얻어맞느라 상처뿐인 인생이었는데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하루하루가 즐겁고 상쾌합니다. 외롭다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냥 곁에 두려고 노력했던 지난날에 내가 후회됩니다. 2번째 글입니다. 민폐 끼치는 형제를 버릴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평생을 금전적으로 뜯어가고 형편한 데서 못해주면 험한 말로 협박하더니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한숨 돌리나 싶더니 이젠 병든 몸 거두라고 벌어놓은 돈 나눠 쓰자고 협박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인생 불쌍해서 내 형편 되는 데까지만 해주고 있어요. 도움 주다가도 천불이 나기도 해요. 젊은 시절 그렇게 배짱이처럼 인생 보내더니 저는 그냥 마음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도 편하니까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부모가 그럽니다. 2분 이혼하시고 각자 사는데 자식을 서로 책임 안 지려 미루더니 다 커서 결혼하니까 아빠는 사업자금 대달라 하고 엄마는 용돈 병원비 안 준다고 뭐라 합니다. 지금까지 동생 학비 대고 2분 뒤치다꺼리 다 했는데도 욕을 하시길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잘했던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이라고 욕을 하니 제 결정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연을 끊든 마음을 내려놓고 내 형편에서 되는 만큼만 해주든 정답은 없는 것이지만 항상 여러분 자신을 1순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 둘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원망보다는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 마지막 셋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조금만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 교육비에 많은 돈을 쓰고 자녀가 크면 취업하기 전까지 용돈, 결혼하면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 끊임없이 자녀에게 돈으로 사랑을 베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불행한 노후를 살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 자신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부모의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이 자식입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전에도 많이 드린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얘기를 이미 전에 다 들어보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버리고 싶은 사람은 아직 곁에 있고 버리고 싶은 물건은 많은데 나중에 혹시나 필요해질까봐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세월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울 것은 비우고 정리할 것은 정리한 후에 나 자신에게 좀 더 잘해주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버리고 나면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집착보다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곧 행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50 이후에는 물건 사람은 버리고 마음은 넓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50년 동안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자기 안 좋은 습관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옳다고 생각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만이라도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실행하셨다면 꼭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인생지혜가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